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뵈요. 또 그쵸?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일단 네. 저도 잘 지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은 그렇게 또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이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하루 약할 때 굉장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불안감을 엄청나게 또 이제 조성하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더 사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 말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굉장히 또 고민을 많으신 그러한 시점일 것 같아서요.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한번 덜어드려 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앞으로 강한 테마가 될 종목이 어떤 것인지 레포트를 통해서 팩트입니다. 팩트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히든 종목을 또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바쁜 우리 김태성 전문가를 방송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모시는데요. 그래도 노란톡 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계좌를 관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약한 흐름이 조금 나왔었죠. 네, 왜 그랬었냐면 일단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테크주들, 특히 이제 기술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기술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바로 애플이죠. 또 페이스북 이러한 기업들이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 끝나고 그대로 이어서 시작하는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반도체 IT에 수급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IT가 약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강하다라기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도 좋지 않았고 사실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30분 정도는 오늘 굉장히 또 빠르게 회복하나 싶은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시 이후 기점부터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서 강한 반등세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포기해야 된다, 좀 위험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우리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종목별 장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어떠한 전체 테마가 강하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소수 종목들이 있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 테마주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개별주 장세에 대한 지금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뒤에 보시는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처럼 이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 현재 쉬어가고 있는데요. 쉬어갈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궁금해할 법한 특징주와 함께 또 히든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오늘의 특징주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일단 계속해서 잘 가는 기업을 제가 이제 특징주로 뽑아올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잘 가는 기업은 당연히 계좌에 수익이 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많이 밀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종목들이죠. 그렇죠. 네. 이제 지금은 또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 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가져온 거는 네. 카카오입니다. 네. 자, 카카오.
많이 기대하셨죠. 네, 거의 이제 최근에 국민 액면 분할 주식이죠. 이슈도 있고. 네. 그죠? 네, 국민 주식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주가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카카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의 한 90% 이상 넘으신 분이 이 노란통 메신저 사용하실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이 카카오 뱅크를 한번 이용해 봤는데 이 편리함을 또 떨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쓰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어디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택시를 또 탈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냥 길에서 잡는 것보다도 또 맞아요. 카카오 택시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을 해보기도 하고 이만큼 정말 이 실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온 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모로 많은 플랫폼들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카카오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왜 지금에서야 관심을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느냐 이것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기 전에는요. 카카오가 여러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노란통 메신저도 하고 카카오 택시도 하고 카카오 뱅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기업의 주가는 뭐죠? 돈을 잘 벌면 올라가죠. 하지만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들어서 이제 큰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광고 부분에서 이제 뚜렷한 성장세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사전 작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A 플랫폼, B 플랫폼, C 플랫폼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고 나다 보니까 제가 앞서 어떠한 단어를 썼죠?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온 기업이다. 자, 그러니 이 광고를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여타 마케팅 기업들이 하는 것보다 그 폭발적인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소비자들의 이제 광고를 할 때 또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이 하다 보니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급 성장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자, 주당 한 주에 거의 40만 원에 가까운 지금 카카오입니다. 자, 한 주에 40만 원. 자, 40만 원이 있어야 겨우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까다로운 게 뭔가요? 많이 올라간 종목일까요? 많이 떨어진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호가 하나에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종목을 사기 꺼려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액면 분할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300만 원이 넘거든요. 400만 원 정도가 됐을 텐데 과연 많이 샀을까요? 많이 살 수가 없죠. 사고 싶어도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기업이란 건 압니다. 좋은 기업이란 건 알지만 한 주에 40만 원을 육박하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몇 주 못 사겠구나 싶어서 카카오에 관심은 있으나 사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자, 5분의 1 가격으로 준다고 합니다. 가격이 5분의 1 준 만큼 대신에 주식수가 5배 더 많아지는 이게 이제 액면 분할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액면 분할의 효과는요. 가격이 낮아지니 어때요? 당연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 혹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매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그만큼 또 주식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장 강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액면 분할은 그럼 호재냐 악재냐? 당연히 호재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호재냐 악재냐라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단순히 이 기업에 대한 신사업 모멘텀 혹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액면 분할했다 그래서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는 맞지만 저는 그 호재성 뉴스에 불같이 뛰어들기보다는 그 호재성 뉴스가 조금은 시들시들해질 때 조정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특히 관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호가 하나에 너무 비싼 카카오였기에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에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카카오의 차트를 제가 한번 틀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게 굉장히 높아요. 네, 고점에 있으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기 굉장히 꺼려집니다. 저는 지금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지금 확대를 해보면
이 이평선이 한 44만 원대가 이 61선 이평선이거든요. 61선 이평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분할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매수 시점은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분할 아닙니다. 후를 보는 거예요? 네, 일단은 액면 분할을 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봅시다. 네, 일단 기다려봤다가 사실 이제 액면 분할 한 날 굉장히 강할 거예요. 네. 굉장히 강하겠지만 그 강한 힘이 하루 강하고 이틀 강하고 3일 강하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그날 강하고 그 다음부터는 차익 매도를 나타내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액면 분할 이후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저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카카오 이 종목에 대해서 액면 분할 후에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IT가 약할 때 네. 제약바이오가 정말 힘을 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장을 보면 반도체 IT도 약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까지도 지금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이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고 지금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시점이라면 그래도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줘야 하나 그러한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뭐 셀트리온도 그럴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들도 그럴 수 있지만 자, 이 한미약품 또한 굉장히 좋은 파이프라인. 자, 제약바이오에서 파이프라인이란 바로 기술력을 의미하거든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서 제가 오늘 특징주를 한번 찝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한미약품이 최근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제약바이오가 가장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해당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날 때 특히 FDA 승인 신청 시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임상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DA에서 야, 한미약품 너네가 만든 A라는 제약이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정식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이렇게 기술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면 당연히 주가에는 호재다, 악재다, 악재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제가 뭐라 그랬죠? 무슨 악재라 그랬죠? 자, FDA에서 이 승인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라 그랬죠. 이것은 뭐다? 개선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럼 한미약품이 개선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개선을 하겠죠. 그러면 올바른 투자자라면, 개인 투자자라면 한미약품은 지금의 조정 시에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위치이다. 왜? 한미약품이 해당 이 제약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 그러한 단기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한 번 정도 더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IT는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미 지난해 4분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요, 아직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전고점을 돌파하러 그 근처도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위치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한미약품과 같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등락률 더 많이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 본다면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면서 한미약품과 같이 중장기적인 이슈가 아닌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 기업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단기적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거나 혹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의 조정에 매수 저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기업들을 제가 지금 이 방송 1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노란통 메신저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저희 이제 MC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실 테니까요. 자, 핸드폰 들어주시고 자, 말씀해 주시는 순서대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한미약품이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다. 지금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히든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2가지 종목의 선물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이번에는 레포트로 보는 주식 세상 시간이에요. 그쵸. 네. 자, 일단은 최근 시장에 조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고 싶은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신에 현금이 있어야죠. 자, 현금만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종목도 저 종목도 살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리미티드 한계라고 한다면 결국 이 한정된 자금 안에서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지금 써야 되겠죠. 네. 자, 어떠한 종목군들을 얼마만큼 비중 있게 심도 있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종목을 제가 오늘 하나 또 뽑아와 봤습니다. 자, 레포트로 보는 주식 세상 첫 번째 네. LG 이노텍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LG 이노텍은요, 대표적으로 아이폰, 애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G 이노텍이 만드는 대표적인 부품이 바로 카메라 센싱 모듈, 자, 카메라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핸드폰 뒷면을 보게 되면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렌즈가 많아봐야 2개였습니다. 네. 정말로 고가 프리미엄 모델 라인업에만 2개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뒷면만 이렇게 돌려봐도 이미 렌즈가 3개, 4개는 기본적으로 요새는 붙어서 나오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모바일 핸드폰을 한 대 팔았으면 카메라 모듈도 하나가 들어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핸드폰 한 대에 카메라 모듈이 3개, 4개씩 들어가고 있으니 예전처럼 한 대를 팔았을 때 카메라 모듈 업체는요, 곱하기 2배, 3배, 4배 부품이 수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바일이요,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판매 대수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미 많이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한 대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수가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 갤럭시 시리즈들보다도 이제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제품군들이 나오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는데 자, 이 아이폰 매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LG 이노텍의 성과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는요, 카메라 모듈이 이 모바일에만 적용이 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자, 애플이 뭘 만든다라고 선언을 했죠?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 애플이 만드는 애플카 과연 무엇일까?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혹은 수소차, 친환경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요. 그리고 2차적으로 아마 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바로 자율주행 모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을 하려면 당연히 전방, 측면, 후방을 봐야 되는 카메라 모듈 혹은 카메라 센서들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뭐 지금 LG 이노텍이 만드는 부품이 애플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애플카에 맞춰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부품들을 재차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LG 이노텍 기준으로 카메라 모듈 산업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보면 가장 핫한 게 여전히 반도체예요. 그죠? 반도체 IT, D램 혹은 메모리 반도체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 산업이 계속해서 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 산업이 쉬어갈 때 그 다음 타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카메라 모듈이고 특히 애플의 아이폰 혹은 애플의 애플카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라 할지라도요. 주가는요. 실적이 받침이 되어야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자, LG이노텍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지난주에는요, 레포트에 이런 빨간 박스를 체크를 안 했더니 화면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많이 준비하셨네요. 딱 쳐왔는데, 자, 이전 전망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규모입니다. 뭐 소폭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긴 해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이전 전망치에 비해서 증가한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사실 지난 3분기, 4분기 우리나라 증시 혹은 글로벌 증시가 가장 걱정했었던 건 뭐죠?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많은 제조업 제품들이 안 팔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 답안지를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신규 투자로 성장 동력 확보. 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자,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적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증가하고 있고요. 그럼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성장 동력, 바로 LG이노텍은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굉장히 큰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 선제적인 투자인 거죠. 지금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요. 앞에서 벌어들이는 매출도 굉장히 좋지만 그 벌어들인 매출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도 어느 지역에 공장을 대규모로 짓거나 SK하이닉스도 제3국에 대규모로 공장을 짓거나 지금 이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은데 왜 그 기업들이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분야에서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혹은 1등을 가기 위해서 1등을 한다면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LG이노텍도 그러면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기술, 광학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애플의 아이폰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뿐만 아니고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앞으로의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바 우리가 LG이노텍을 필두로 하는 이 산업을 카메라 모듈 산업을 봐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산업을 평가할 때 이 산업이 앞으로 크게 클 수 있는 산업인가? 아니면 이 산업이 앞으로 조금은 밀릴 수 있는 산업인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카메라 모듈 사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이 모바일 대수가 예전처럼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또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죠? 당연히 예전보다 모바일 판매 대수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모바일 한 대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수가 예전보다 2배, 3배, 4배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의 매출은 감소가 아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산업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드렸어요. 그죠? LG이노텍을 필두로 하는 카메라 모듈은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 네. 자, 그러면 LG이노텍을 사야 될까요? LG이노텍을? 관련 부품주들. 그렇죠? 네. 자, 왜 이제 관련 부품주들을 사야 되는지 정말 단순합니다. 자, LG이노텍 한 주에 21만 원이에요.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를 사기 꺼려하는 이유, 카카오가 좋지 않은 기업이라서 아닙니다. 단순히 한 주에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보니까 LG이노텍 굉장히 좋은데?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LG이노텍이 얼마야? 20만 원이야? 나는 몇 주 못 사겠다. 네. 자, 이런 분들이 아마 TV를 보고 많이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LG이노텍은 주당 가격이 너무 높으니 자, 이제 관련 부품주들 안에서 중소형 기업들 안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LG이노텍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 확보에 관련한 기업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자,
이 기업을 하나 힌트를 하나 그게 히든 종목인가요? 하나 드려보도록 네. 하겠는데요. 자, 힌트 첫 번째.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의 본업 이야기입니다. 자, AI 비전 전문 기업으로 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단어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자, AI 비전 하나, 그리고 자체 개발과 생산. 이 세 가지인데, 자, AI 비전. 앞으로 당연히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그죠? AI에 대한 우리가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는 AI일지라도 이제는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정말로 표현을 구사하고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AI 시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러한 관련 업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체 개발, 그리고 세 번째 생산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조업에서 자체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허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그 회사가 굉장히 발전을 하더라도 다른 회사보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자체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체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돌발 상황이 오더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돌발 상황이 온다거나 혹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많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위험도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은요, AI라든지 이러한 카메라 모듈이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나, 만약에 본격적인 AI 시대, 본격적인 5G, 본격적인 자율주행, 이러한 산업 쪽으로 점차 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루에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혹은 한 달에 얼마만큼 생산해서 얼마만큼 팔 수 있느냐, 바로 생산 능력이겠죠. 지금 해당 기업은요, 자체 개발적인 부분도 다 가지고 있고 생산하는 능력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매출 구성을 보면요, AI 머신 비전 솔루션, 당연히 AI 솔루션 쪽이 비중이 많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AI 카메라 모듈 검사 솔루션. 자, 해당 제품들을 만들 때 가장 주요하게 뽑는 공정이 뭘까요? 앞에서 개발하는 R&D 공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산하는 공정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퀄리티 컨트롤, 바로 이 부품 품질에 대한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4년 전일 텐데요.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상장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상당히 오래전에는 이 애플의 아이폰 관련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장 맞추고 나서 해당 제품, 해당 기업이 만드는 부품에 대한 불량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주가가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80%까지 하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만큼 큰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나, 불량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자체적인 개발 능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업을 가지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한 모멘텀들도 저는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애플이 바로 애플카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애플이 애플카로 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자율주행 모드인데, 자, 자율주행 모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인터플렉스에 대한 차트를 한번 띄워놨거든요. 네. 자, 한번 볼게요. 2010년도였습니다. 자, 15,000원이었던 주가가 당시 55,000원, 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불량 이슈가 나오니 정말 그냥 다시 쭉쭉쭉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7만 원에서 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불량 부분에 대해서 이 품질에 대한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제조업에서는. 그래서 자체적인 생산 개발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애플이 애플카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전기차였습니다. 네. 전기차, 수소차.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마 애플이 단순히 전기차를 하려고 애플카를 만들까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바로 자율주행. 최종적인 이 진화는요, 자율주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때다. 검토를 해봐야 될 때다. 자, 왜 그러느냐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노출이 됐을 때, 자, 애플이 애플카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아차 한번 주가 볼까요? 올라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어요? 아, 대표님, 전문가님, 기아차가 애플카 부품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런데 이미 사려고 했었을 때도 바닥권 대비 얼마만큼 많이 올라왔냐면요. 거의 250%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250% 올라온 상태에서 아,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위치에서 사도 될까요?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고민하다가 사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고민하다 사신 분들은 지금 또 어떻죠? 또 고점에 또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테마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나중에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된 이후에 보기보다는 지금 미리 조정 시에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힌트를 추가적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드리는 힌트는 어디로? 바로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드릴 겁니다. 저희 은성 MC가 다시 한 번 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릴 순서대로 들어오셔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힌트도 받아가시고 왜 저 전문가는 이 종목을 봐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것도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 혼자서는 맞추기가 역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는데요. 지금까지 힌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는요. 실적과 애플카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는 카메라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 이노텍에 부품을 납입하는 업체들 중에 AI, 인공지능 기능과 자체 개발 및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질문 정답을 아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맞춰보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두 번째 힌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힌트가 너무 추상적이었다라고 어려워요. 한다면 네. 두 번째 힌트. 아니, 전문가님, LG이노텍이 저렇게 갔는데 해당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간 거 아닐까요? 라고 맞아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아직 상승하지 않은 기업에 초점을 두자. 자, 왜 그럼 이 기업이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구심이 들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릴 텐데 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앞에는 종목이 나와서 제가 하얗게 좀 지우고 싶네요. 지웠고요. 네. 무슨 기업의 AI 카메라 모듈 검사 비즈니스가 턴어라운드하고 있다. 자, 턴어라운드라는 것은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화웨이 제재 여파가 지난해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줬지만 앞으로는 공급사들의 추가 확보로 인해서 사업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화웨이 제재 여파. 이게 뭘까요? 지금 이 해당 기업의 제품이 지금 화웨이에 들어가요. 화웨이에 들어가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존심 대결을 하다 보니까 화웨이의 제품을 들어가는 기업은 제재하라고 명령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적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화웨이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물건을 팔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해당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해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한 부분을 자, 지난해 말이죠. 지난해 말 국내 S사라고 하면 자, 이게 참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S사. 자, 삼성을 신규 공급사로 확보한 데 이어 중화권 업체에도
2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 하나만 매출처를 가지고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국내의 한 기업과 또 중화권의 또 한 기업, 총 3군데의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물건을 만들어요. 국내에서 팔면 국내에서 소비자가 100명입니다. 네. 100개를 팔아야 돈이 많이 남을까요? 아니면 저기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가서 만 명에게 물건을 팔아야 그러면 이윤이 많이 남을까요? 당연히 많은 소비자가 있는 나라의 물건을 팔아야 기업에서 이윤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렇게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하는 기업들, 네, 그죠? 판로를 확보한 이 기업의 실적은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보면 해당 기업은요, 중저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 프리미엄 라인업을 좀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죠? 프리미엄 라인업에만 들어가는 기술력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보면요, 이 중저가 모델에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 그죠? 이 중저가 핸드폰의 스펙들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기 시작합니다. 저 같아도 예전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신제품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이제 실용적인 걸 생각을 해서 신제품보다도 그래도 스펙 좋은 가성비를 좀 따져서 이제 많이들 고르고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해당 기업에 만드는 부품 프리미엄 라인업에도 들어가지만 중저가 라인업에도 지금 잘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모드라면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가장 선봉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 바로 동훈 아나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 동훈 아나텍만큼 이 기업도 앞으로 쭉쭉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높기 때문에 언제 관심 가져야 된다? 바로 지금 관심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방금 동훈 아나텍 이야기 드렸잖아요. 동훈 아나텍이 한번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자, 동훈 아나텍. 최근에 급등했네요.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2020년 말부터 정말 쉬지 않고 지금 조금 쉬어가지만 거의 3개월 동안 쭉 올라왔어요. 이 쭉 올라왔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제품 판매는 증가했다라는 것 때문이죠. 제품 판매의 증가는 해당 기업의 실적의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 실적의 증가는 당연히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건가요? 네. 어때요? 그것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그죠? 우상향 좋은 곡선을 흐름. 그리고 있네요.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첫 번째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돌파는 했지만 아직까지 큰 시세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시세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지만 조정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 시장도 이 기업을 지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IT,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동안의 시장의 주도 주격이 조정이 좀 강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중대형 배터리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힘을 좀 많이 못 써요. 그만큼 한번 주도주 역할을 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동안은 쉬어갔지만, 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강할 때 해당 기업 쉬어갔죠? 반대로 지금 해당 기업들 쉬어갈 때 오히려 지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언제 사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란톡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에요. 근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면 안 좋은 기업을 사신 분들은 최근에는 거의
뵙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다 좋은 기업들 사셨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등 누가 보더라도 시총 상위 굉장히 좋은 종목을 사셨지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일 수 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너무나 높은 위치에서 더 갈 거라는 확신 때문에 사셨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조정이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좋은 기업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러한 희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 않죠. 자, 그렇게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5, 6%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를 다시 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동안에 쉬었지만 앞으로 차기 테마가 될 만한 기업들, 될 만한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나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시 한번 꾸려본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히든 종목의 주봉 차트를 제가 딱 띄워놨습니다. 자, 주봉 차트. 뭐 일봉 차트보다 그죠? 앞선 일봉 차트보다는 보기 훨씬 더 심플하시죠? 네. 자,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해서 박스권 상단을 지금 조금씩 올리면서 시원하게 시세가 나오기 직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해당 기업 제가 이제 기업 이름명을 말할 뻔했어요. 말씀하시지 네, 그랬어요. 이 기업 이름을 말할 뻔했어요. 네. 자, 이 기업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로 지금. 지금이다. 자. 근데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혹시 어떤 분이 알체라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네. 이러한 대답을 하신 거 보니까 공부는 좀 하신 분 같아요. 네. 자, 근데 조금 더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업 이거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강한 섹터가 하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IT가 강해요. 그러면 반도체 IT의 넘버원, 시총 상위 대장주가 먼저 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총 상위 중소형주가 그 다음에 따라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중소형주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냐면 중소형주 안에서도 돌아가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카메라 모듈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주인 LG이노텍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중소형 기업들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해당 중소형 기업주들도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선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은아나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기업 찾으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짧게 느껴져요. 더 많은 힌트를 드리고 싶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가격적인 전략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디서 제가 드리냐? 바로 노란통 메신저에서 드립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방송 끝나면 들어가야지 하셨다가 못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 드시고 우리 김은성 MC가 말해주는 순서대로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저와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상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차분하게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네. 실시간으로 채팅방 보니까 말해줘요, 답답해요,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거든요. 자, 그럼 힌트를 줬습니다. 네. 자,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 있습니다. LG이노텍은 당연히 자, 아닐 거고. LG이노텍 대장주. 일단 네. 대장주가 먼저 움직였어요.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자 밑에 보면 중소요단 기업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MC넥스, UTI, 라운피플, 엘컴텍. 여기서 엘컴텍은 좀 제외를 할게요. 그래요? 자, 엘컴텍은 제외를 해요. 왜 제외를 하냐면 네.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2만 원, 10,000원, 5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엘컴텍은 하셨으니 근데 너무 저렴하네요. 1,490원인데 네. 너무 저렴해요. 자, 이러한 종목군들의 장점은 뭐다? 올라갈 때 20%, 30% 상한가 금방 가지만 반대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마이너스 20%, 30%또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올바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호가가 작은 기업들, 변동성이 큰 기업들보다는 변동성이 조금은 적당한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자, MC넥스와 UTI, 라운피플 중에 한 기업입니다. 그래도 3분의 1인데 어렵네요. 저는 전문가님한테 몇 글자예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네 글자에 공교롭게도 네 글자네요. 아니에요. 네. 그 힌트는 자, 공교롭게도 네. 네 글자인데 자, 제가 이제 하나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화일 쪽에만 이 부품을 납품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여기저기 많이 판매처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어렵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네. MC넥스라고 하신 분 한 분 계시고요. 라운피플, MC넥스가 두 분이시네요. 자, MC넥스도 어때요? 물론 좋아요. 물론 좋지만 아닌가 보네요. 주가의 위치를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가의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MC넥스보다 더 저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는 건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그쵸? UTI와 라운피플. 그렇죠. UTI와 라운피플인데 여기서 뭐다? 다른 종목들보다 아직까지 상승하지 못한 상승 초입에 있는 기업. 그리고 현재 박스권 돌파를 하기 위해서 박스권 상단에 걸쳐 있는 기업.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 MTS에 이 두 기업만 딱 쳐보면 지금 알 겁니다. 네, 차트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시장의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죠? 시장의 수급이 좋았다면 아무리 글로벌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도 빠르게 회복했겠지만 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같이 밀렸죠. 하지만 연기금이라고 하는 주체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결국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반도체 IT일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IT부터 순환매 성격으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애플 관련주 혹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품주들이 있지만 카메라 모듈 관련주는 이런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고 애플의 애플카라든지 향후 차세대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자율주행과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흥미진진한 퀴즈 시간 김태성 전문가의 히든 종목 시간이었습니다. 뭐든지 쉽게 얻은 것보다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게 더 소중하다라는 걸 매주 느끼게 해주시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가격 전략과 종목명을 내일 공개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저는 오늘 오늘이요. 오늘 저녁 네, 좋습니다. 10시 반 이후에 제가 공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전문가님. 또 네. 일주일에 한 번 뵙는데 또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